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절세도 가능하겠죠. 경영인 정기보험 과연 가입해도 좋을까요? 엄청나게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그 리스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인들이요, 일반적으로 판매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보험보다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종신보험을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동일한 연금보험을 판매하더라도 5년 납보다는 10년 납을 판매하고 10년 납 중에서도 월 100만 원보다는 300만 원을 판매하게 되겠죠. 그래야 수수료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보험사는 또 어떻습니까? 시책비라고 해서 보너스가 또 판매 촉진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그 판매 그 부상으로 주는 시책비까지 포함하고 엄청난 수수료까지 포함하니까 그 보험사하고 보험 판매인은 돈잔치를 벌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돈의 그 사람들의 소득과 이익의 원천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입자의 돈이고 가입자의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희생이고 가입자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돼서 10년 내외 120% 내외의 환급률을 자랑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요. 높은 시책비를 지급함으로써 판매인들이 엄청나게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환급률도 좋다는 식으로 슬쩍 얘기하면서 저축 효과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축과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하는데요. 저축과 보장 모조리 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때문에 이런 상품을 판다면은 가입자는 진짜로 호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수수료도 좋고 시책비도 좋고 뭐니 뭐니 해도 엄청나게 보험사가 이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3박자, 4박자가 맞으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단기납 종신보험을 엄청나게 팔아 제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요. 정말로 GA, 법인 대리점이라든가 보험사의 이익이요, 정말로 50% 이상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다시 또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단기납 종신보험 말고도 경영인 정기보험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수수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자, 가입자 측면에서요, 수수료와 시책비가 많다는 것은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사업비 수수료가 많이 부과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보험 판매인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소득을 챙기는 것이고 보험사가 이득을 챙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수수료와 시책비 그리고 보험사의 이익, 수수료 잔치를 벌리는 주된 이유고 원인이 되는 것은 가입자의 희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입자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10년간 120% 내외의 환급률? 그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현재 가치는 지극히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120% 받고도 손실이 엄청납니다. 10억 원을 넣고 10년 후에 12억 원을 받는다면 10년 후 12억 원의 현재 가치는요, 2023년도 물가 상승률 3.6% 가정 시 8억 4,252만 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자가 2억 붙었지만 재산 손실은 어떻습니까? 1억 5,748만 원이나 손실이 발생됐죠.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2억 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까지 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신보험은요, 보험 차익이 발생합니다. 보험 차익 비과세 효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수익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획재정부에서는요, 얼버무려서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요, 일선 보험사에 넘긴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과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를 당한다면요, 정말로 가입자는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과세를 하게 된다면요,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금 내고 나서 남는 돈도 상속세를 피할 수 없겠죠. 특히 사업장 가입자는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엄청나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무소득 배우자, 만약에 재벌집, 사장님의, 회장님의
사모님이 소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가입했는데 과세를 당했다. 그러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무소득 배우자는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고 종소세, 건보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다 중요한 것은 종합과세 대상자로 집중관리를 받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졸지에 집중관리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세무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법상 반드시 과세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법리 해석이 됩니다. 물론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 차익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다 보험 비과세 요건을 다 판단해서 보험 요건에 비과세 요건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초과된다면 전체가 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대규모 민원 해지로 보험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주의 타격이 가장 법인 대리점 타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험 판매인도 타격이 심각하죠. 환수를 갑작스럽게 당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퇴사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내는 것은 없습니다만은요. 맨 처음에 먼저 받아서 다 썼는데 한꺼번에 어떻습니까? 환수를 당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를 당한다면은요. 시장 내에서 금융 및 보험 시장 내에서 보험에 대한 나쁜 인식이 팽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뢰 상실로 이것이 가장 큰 시장으로부터의 보험이 배척당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떨어지니까 또다시 정기보험을 가지고서 대체 상품으로 하면서 지금은 뭐 쌍두마차처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수료하고 높은 시책비, 가입 시 보험료 전액 비용 처리라고 하는 말과 함께 10년 내에 100% 이상의 환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유사시 CEO 사망 시에는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라든가 아니면 임원들에게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정기보험은 가입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경영인 정기보험이 가입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거의 90세 만기 소멸성으로요. 체증형으로 가입하고 그런다면은요. 종신보험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정기보험이라고 한다면요. 저 종신보험 대비 20배 가까이 더 싸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90세까지 보장을 해주니까 종신보험과 매 한 가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것을요, 크게 그들이 말하는, 판매인들이 말하는 메리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 처리된다. 그래서 법인세 절세가 되고요. 유사시 사망을 한다면은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환급금이 100%를 넘기는 시점이 있습니다. 10년, 15년 이런 시점이에요. 재정형인 경우에. 물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가 많으면 100% 도달하기 어렵습니다만은 40대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환급금을 중간에 해약해서 운전자금으로 법인 운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용 처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렇습니다.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액은 비용 처리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회계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만기 적립에 소요된 보험료는 자산 처리하고 기타 나머지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 등은요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보험료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보험 판례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어떻습니까? 그 보험료 전액을 송금으로 처리했고 이에 대해서 세무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서 그 피고 B한테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비용 처리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판결은 손해배상 측면에서 비용 처리 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료 전액이 비용 처리가 적법하다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된다는 말은 여기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기업이 보험사라고 하는 거대한 대기업과 소송을 벌였으니 애초부터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보험 판매인과
소송을 벌였으면 그나마 승산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커다란 보험사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돼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식이지 그 상품 자체에 보험료가 전액 비용 처리된다. 이런 내용의 판결은 아닌 것입니다. 보험료 처리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보험료는 비용 처리가 되고요. 사업비라고 하는 신계약 체결 비용하고 계약 유지 비용들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 환급금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자산 처리를 하는 것이 회계 처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용과 자산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전액 소멸되는 순수 보장성이다. 소멸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 처리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기 환급이 없고요. 만기 때 전액 소멸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중간에 이것이요. 놀랍게도 10년, 15년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 부분까지 더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품은 순수 소멸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비용 처리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라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 등은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에 해당되는 것은 자산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은요. 어떻습니까? 그 전액 만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비용 처리한다. 이런 말 때문에 경영인정기보험이 만기 때 환급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확대 해석해서 전체 보험료가 다 비용 처리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계 처리 부분은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지만요. 세법상 비용 처리 부분은요. 의문점이 많죠.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요. 법인세법 송금의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나와 있죠. 자, 손비는 이 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첫 번째,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했다. 그 사업과 관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까? 전혀 관련된 내용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통상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 경영인 정기보험 한 30만 원 가지고 그 임원들을 보장해줬다. 그러면 사회 통념상 어떻습니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매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납부한다. 이것은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 수익이 2, 3억도 안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 처리가 어떻습니까? 거절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송금 불산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직접된 관련이 된 것으로 수익과 비용은 같이 어떻습니까? 그 서로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악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정기보험이 비용 처리되는데 손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법인세법에서 경영정기보험은 송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업무부관 비용이라고 해서 CEO의 경영정기보험 가입과 업무의 관련성이 있느냐 이거죠. 물론 뭐 확대 해석한다면 CEO가 죽으면 회사가 잘못되니까 충분히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읍소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요. 억지이지만은요. 약간은 가능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을 가져간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일단 가입 자체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순하죠. 뭐냐면요. 가입하고 전에 비용 처리 매년 받으면서 법인세 비용 처리 받고요. 이 사람이 만기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10년, 15년, 20년 뒤에 해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기 때까지 간다면요. 충분히 비용 처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다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요. 하지만 중간에 해지를 한다면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만기 소멸성 상품을 가입했지만은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중간에 저축성으로 가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연관성은 거의 없고 특히 과도하다면 보험료가 과다하다면 전혀 관계가 없겠죠. 송금 불산에 당할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목적이 아닌 편법을 추구해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험료 횟수가 너무 큽니다. 중도 환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요. 그 최저금액의 경우 보험료가 진짜 비싸거든요. 물론 90세 만기 정기보험이라서 일반형도
종신보험 못지않게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이 현실적이죠. 일반적으로 정기보험 하면요, 뭐 30세가 65세까지만 가입한다. 그러면 65세까지는요, 위험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이죠. 35년 동안 보험료가, 그러니까 남자, 여자 했을 때 여자 같은 경우는 20배나 더 싼데 90세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세 전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위험률이 치솟아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사업비도 엄청나게 때려박죠. 그리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액수가 아니라 과도하기 때문에 송금불산임 당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익 관련성 관련돼서는요, 법인에서 비용은 수익과 관련이 있어야만, 반드시 있어야만 비용 처리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으로 어떤 수익이 법인에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얻는 것은 없겠죠. 송금불산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해서 비용 처리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회사의 매출이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수익 관련성에서 관계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업무 무관 비용으로 송금불산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송금은 불산입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7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참조해 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법에서 잣대는 이거죠. 첫 번째는 업무 무관 관련된 비용 처리 불가하다. 그죠? 과도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겉모양만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급금이 실제로는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그 탈만 그렇게 썼지 내용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축성 상품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서 송금 불산입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 비용으로 송금 불산입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세법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다한 경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합니다. 당연한 비용이지만 너무 많이 쓰면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영이 정기보험을 가입했을 때 환급률의 도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입 시에는 서서히 올라가다가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일정한 시점에서 해약한 환급금이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90세 만기까지 갈 때요, 급속도로 환급금이 떨어지면서 제로가 됩니다. 90세 만기 때는. 그래서 중간에 환급률 100% 내외를 자랑하다가 이때 해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기 때까지 간다면 완벽하게 전액 다 소멸이 돼서 보험사 차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10년, 15년 가입 후 그때 해약하는 것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환급금 100% 초과 시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써라, 이런 뜻이 되겠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순수수물성이지만 해양환급금이 발생하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그 순수보장성으로 비용 처리될 수가 없다는 그런 논거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아주 강력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납입보험료 중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부분만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결국 비용 처리는요, 효과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있으니까 그 차액만 비용 처리한다. 그건 효과가 너무 없죠. 차라리 종신보험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그렇다면 20, 30%, 많으면 40%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정기보험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처리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용 처리 후 추후 해약 시 환급금에 대해서는요, 자비이익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이익으로 자비이익을 처리하는데요. 잡수이익이죠. 수익인식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이연 효과에 불과하다. 과세이연 효과라는 게 뭡니까? 매년 비용 처리돼서 비용 처리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한꺼번에 수익으로 전부 전액이 다 인식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누진과세를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세이연 효과가 없고요. 나중에 과세이연에 따른 법인세 폭탄을 받는다. 누진과세를 받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또 나중에 법인세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도 마찬가지고요. 1% 내렸다고 자랑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1,000만 원씩 납부해야 하는데 1억 2천이다 이거죠. 비용 처리 받아서 그 법인세 비용 처리로 환급을 받았는데 20년 동안 납부를 한 다음에 해지를 했다. 그러면 24억 원 아닙니까? 24억에서 플러스 한 2억 원 더 붙었다. 25억 원이 수익으로 잡힌다. 그러면요, 법인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위험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상속세법상 이것이 비용 처리, 비과세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도입해 보면요. 법인이 CEO를 피보험자 아니면 뭐 CEO나 뭐 가족,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시키겠죠.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납입보험료의 19% 최대 보통 19%죠. 그러면 20.9%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고 하고요. 해약 시에는 어떻습니까? 해약 환급금이 특별이익으로 입금 살입이 되면서 회사 손실 시 상계 처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지급처럼요. 하지만 그것을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나 유동자금, 상속세 재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불안정한 정의가 되겠고 불안정한 어떻습니까?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이 만약에 그 재직 중에 나타났다, 사망했다. 그러면요, 특별이익으로 사망보험이 잡힙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금으로 잡아서 어떻습니까? 바로 법인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입금으로 된 것,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왔는데 20억을 CEO한테 사망보험금으로 줬다. 이랬을 때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이 발생해서 그다음에 회사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줬다 이거죠. 이랬을 때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나 오너 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종업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용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과세가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판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유권 해석을 통해서 대표이사는 바로 사용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사망보험금을 소득세 비과세를 하고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이나 보상 또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상속세도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는 종업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족보상금 관련돼서는요. 근로자의 유족한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득세도 비과세, 상속세도 비과세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표이사는 소득세도 과세하고요. 상속세도 과세할 수 있는 리스크가 대단히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비과세에 대해서는요. 사망보험금 상속세 비과세는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법에서 마찬가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근로자라고 또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환급금에 대해서 운전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측면, 해약환급금은 당연히 누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법인 결손 시 해약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결손이 된다면 15년간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 갖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환급금을 가지고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비용 처리 100%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대치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비용 처리도 안 되고 상속세도 소득세도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나중에 법인세 추징당할 것이고요. 민원 해지가 급증되고 계약 환수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을 때 판매인이나 판매 관계자, 지점장, 본부장,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단장이라든가 아니면 GA 같은 경우 엄청나게 보험사나 GA 등 이런 사람들, 본부장, 지점장, 팀장, 판매인 이러한 또 내근들까지 포함해서요. 판매인까지 폭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전부 다 뱉어내면 그뿐이기 때문에 손해는 없겠지만요. 한꺼번에 뱉어내니까 어떻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퇴사를 하거나 해촉되거나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최대 피해자는 가입자, 소비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요새 가입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가입하면 비용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미친 사회나 부조리한 사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가입을 시켜야 되는 것일까요? 소위 말해서 그 이유는요. 잡법 계약이라고 하는 작성 계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리베이트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만시지탄으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가입하지 못한다는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또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가입에 대해서 풀어놨거든요. 그러니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상품들은 많이 팔았기 때문에 거액의 사업비하고 수수료를 챙겼지만요. 결국 앞에서 남고 뒤에서 까지는 근시안적인 영업을 한 결과를 책임져야만 되겠습니다. 최악의 영업 행태이고요. 정말로 이렇게 쉬운 영업을 한다면은 영업 스킬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든가 경영인 정기보험을 말도 안 되는 세법의 논리를 가지고서 아주 쉽게 가입을 시킨다면요. 영업 스킬은 제로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영업 스킬하고 영업 능력을 정말로 없애버리는 과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그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요, 씨를 받아서 개나리 꽃이 피는 것보다는 개나리 가지를 꺾어서 바로 꽂아놓으면 바로 개나리가 피거든요. 이렇게 무성생식을 하는 것 때문에 씨앗에 의한 생식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생태계 교란이고 번식의 가장 큰 최대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상품 팔았다. 그런데 된통 맞았다. 그러면요, 보험인들은요, 그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추락은 물론이고 개인의 그런 어떠한 영업 스킬의 문제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험 전문가로서요, 이러한 영업은 제살 깎기 먹기 영업 행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판매하니까요, 철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철량하지만 여기에 걸려드는 가입자들은요, 그들의 희생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철량한 것은 가입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부도덕한 영업과 고객을 망가뜨리는 영업은 결국 가입자, 고객으로부터 절대로 나중에 신뢰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근시안적 영업을 통해서 그 바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피서지라든가 유명 관광지에서 바가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많이 쓰는 곳이다, 씌우는 곳이다. 그러면요, 한 번은 가도 두 번은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그것은 보험시장 포화 상태가 심각합니다. 세대 가입률이 100% 내외고요. 보험 모집 판매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인당 모집 수당이요, 275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2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험 판매인이 급증하고 과다합니다. 너무 많아요. 거의 60만에 가깝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더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2.4배 인구가 많은데 일본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포화 상태고요. 레드오션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상품을 우격다짐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비와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격다짐으로 판매하는 쪽에 아주 그냥 뭐 신들린 듯이 판매하면서 거기에 적응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스킬을 깎아먹는다고 말했죠. 특히 종신보험 단기나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객들한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익이 있죠. 자기들은 고객에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을 강요해서 그들의 자산 관리를 망치게 하는 정말로 나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각사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승자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상품을 가입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앞으로도 평생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 멘토를 만나서 절대로 이런 상품 가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대계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갑진년 12월 달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2024년도 12월 한 달 동안에 무료 상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무료 상담을 받으시고요. 콘스탄트 김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을 한번 집중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입니다.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100년 동안에 그 어떤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서
가렴주공을 횡행하더라도요 100년 동안에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고 상속세 증여세 및 각종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건보료도 평생 줄이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콘스탄트 긴가 절세 아티스트라고 잡아놓은 저와 함께 100년간의 200년간의 절세 대책을 지금 한번 현명하게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